여러분, 솔직히 사는 게 재미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굽어버린 허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보며 억울함이 밀려오진 않으신가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재미없는 인생을 달려왔나 하는 허무한 말입니다. 평생을 나보다는 가족을 먼저 챙기고 오늘의 즐거움보다는 내일의 안녕을 위해 숨죽여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늙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자식이 부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은 아까워하면서 자식들 보약 소식엔 안도하는 그 마음,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호상이라는 말 아시죠? 흔히 오래 살고 큰 병 없이 편안히 가는 죽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진정한 호상은 따로 있습니다. 나 참 오래 살았지가 아니라, 내 인생 참 재밌었다. 참 원 없이 웃고 놀다 간다. 이 말을 남기는 인생이라면 그게 진짜 호상입니다. 이제부터 평생 여러분을 가두었던 근엄한 어른, 희생하는 부모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나라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 주책이야. 남 부끄러워라는 말들은 여러분 인생을 시들게 하는 가시덩굴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후반전을 천국 같게 만들 첫 번째 인생의 재미부터 찾아가 볼까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세요. 마트 갔다가 마음에 드는 옷 보셨죠? 손이 갔다가도 금방 놓으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손주 옷 한 벌 사주는 게 낫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손주 옷 사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손주 옷 사주면서 정작 본인 옷은 10년 전 것 그대로 입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주 옷 사주기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옷 한 벌 먼저 사세요. 자식들 반찬 싸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 한 번 더 드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평생 참고 산 사람들은 말년에 내 인생이 뭐였나 하는 허무함에 시달렸어요. 70세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재미라는 단어와 담을 쌓고 사셨어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을 위해 만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떠셨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간 백화점에서 20만 원짜리 코트를 보셨대요. 평생 그런 비싼 옷은 쳐다도 안 보던 분인데 그날따라 자꾸 눈이 갔답니다. 1시간을 매장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사셨어요. 집에 오는 내내 후회하셨답니다. 나이 먹고 내가 미쳤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코트 입고 친구들 만나러 나갔는데 친구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야, 너 완전 달라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얼굴에 꽃이 피었네. 이렇게 난리가 났답니다. 그 순간 이분이 깨달으셨대요. 이게 사는 재미구나 하고 말이죠.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신에게 선물을 하신답니다. 비싸고 거창한 게 아니라 때론 좋아하는 과일, 때론 예쁜 스카프를 선물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인생의 재미를 찾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거 참는 건 독약을 먹는 것과 같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참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아깝다.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니다. 사치다. 이런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재미냐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마음이 시들면 몸도 순식간에 시들어요. 반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 해도 될까? 대신에 이거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소한 말의 차이 같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한다. 여러분, 허락받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이고, 말은 쉽지. 그래도 돈이 아까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써야 내 인생이 더 즐거워질까요?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써야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지라며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돈 중에서 여러분의 재미와 행복을 위해 쓸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생 하는 제일 미련한 짓이 뭔지 아세요? 젊어서는 나중에 벌어서 써야지 하다가 정작 나이 들면 이제 늙었으니 아껴야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65세인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오로지 불안 때문에 돈만 아끼며 재미없게 사실 건가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재미는 언제 챙기나요? 참고 아끼는 게 습관이 되면 몸도 마음도 쪼그라듭니다. 싼 음식만 찾다가 근육 빠지고 전기세 아깝다고 덜덜 떨다가 감기 걸리면 그게 다 병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돈 아끼려다 사람만 상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쓴 그룹이 저축만 한 그룹보다 행복도는 물론이고 훨씬 더 건강하고 치매 발병률까지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써야 사람을 만나고 돈을 써야 맛있는 거 먹으러 밖으로 나가거든요. 예쁜 옷 한 벌 사면 거울 한 번 더 보고 싶고 어디든 자랑하러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꾸 움직이고 웃는 게 재미고 그게 결국 보약보다 낫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만 갇히게 되고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굳어가는 거죠. 결국 아낀 돈은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게 됩니다. 재미있게 쓰는 돈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인 셈이죠. 그래도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물론 비상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비상금이라고 생각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행복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저축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끊임없이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인생이 재밌어질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매달 나만의 재미 예산을 정하세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좋습니다. 이 돈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로지 내 재미에만 쓰는 겁니다. 배우고 싶던 취미, 눈여겨보던 모자 하나를 사든 이 작은 저지름이 여러분의 하루를 천국으로 만듭니다. 둘째는 물건보다는 추억의 돈을 쓰세요.
비싼 가구는 사놓으면 금방 낡지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깔깔거린 기억, 손주 녀석 손잡고 놀이공원 가서 솜사탕 먹은 기억은 평생 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물건 사는 재미보다 노는 재미가 훨씬 오래 갑니다. 셋째는 자식 유산 걱정 말고 지금 당당하게 쓰세요. 부모가 아등바등 모아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면 오히려 자식들 간의 갈등만 키운다는 사실 아시나요?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쉽게 받은 돈은 쉽게 쓰게 되고 부모님의 그 희생과 노력은 금방 잊혀집니다.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시고 여러분이 인생 재밌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60대,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씹을 수 있을 때 재미있게 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나한테 이 정도 선물은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먹는 것과 돈 아까운데 참아야지 하며 그냥 지나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자, 이제 나를 위해 기분 좋게 지갑을 열 준비 되셨나요? 그럼 가장 먼저 여기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고 한숨부터 쉬셨나요? 아니면 오늘 좀 괜찮은데 하고 미소 지으셨나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면은 그날 하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를 봐도 60대 이후에는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내 얼굴 들여다볼 틈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 모습이 곧 나를 증명하는 명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뻔뻔하게 멋을 부려야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81세 한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모자 수집이 취미이신데 야구 모자, 중절모, 베레모까지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모자를 머리에 올릴까 고민하는 게 하루 중 제일 재밌는 시간이시래요. 사람들이 모자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멋있다고 하면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말도 못하게 좋으시대요. 이게 바로 나이 제한 없는 재미입니다. 멋부리는 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설렘을 입는 놀이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소풍 전날 밤에 뭐 입을까 고민하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설렘이었잖아요. 그 설렘이 좋아서 소풍이 더 재미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그 설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소중해져요. 얼마 전 만났던 72세 한 여사님도 그러셨어요. 벼르고 벼르던 스카프 하나 사서 집에 온 날 거울 앞에서 30분 동안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70대 여성분은 60대까지 이 나이에 무슨 이러며 칙칙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지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날로 삶을 바꾸셨답니다. 예쁜 옷 입고 귀걸이 하니까 인생이 너무 재밌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작 이렇게 살 걸 참느라 보낸 세월이 너무 아까워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립스틱 하나 발라보세요. 멋진 모자 하나 써보세요. 밝은 색
옷 한번 꺼내 입어보세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 오늘 좀 괜찮은데?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서 신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 아깝게 무슨 아닙니다. 못 내는데 큰 돈 안 들어요. 새 옷 살 필요 없어요. 옷장에 잠자던 옷에 브로치 하나만 달아보세요. 낡은 셔츠라도 김만 딱 세우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경 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못 부리면 더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옷 예쁘시네요. 그 모자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친구도 생기고 세상이 넓어져요. 말 끄는 것도 재미, 수다 떠는 것도 재미, 친구 생기는 것도 재미, 이렇게 재미가 재미를 낳는 겁니다. 반대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요. 아무도 말 안 걸어요. 말 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못 부리는 건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나 여기 살아있다. 나 오늘 즐겁다라고 외치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매일 아침 옷 입을 때 5분만 더 고민하세요. 오늘은 뭘 입을까? 어떤 색깔이 좋을까? 이렇게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한껏 못 부리고 무엇을 해야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먹던 음식만 드시고 늘 가던 시장만 가시나요? 그럼 인생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험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모험 같은 소리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험은 에베레스트 등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안 먹던 음식 한번 먹어보는 것, 안 가본 낯선 동네에 한번 가보는 것, 이게 재밌는 모험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키우고 다른 그룹은 매일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먹이를 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새로운 자극을 받은 쥐들이 훨씬 오래 살았고 뇌 기능도 월등히 좋았습니다. 새로운 걸 경험해야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70세 박 선생님이야말로 이걸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무작정 지하철 여행을 떠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눈 감고 손가락으로 찍습니다. 그날 찍힌 역으로 무조건 가시는 겁니다. 거기 내려서 처음 보는 식당에서 밥 먹고 주변에 시장이 있으면 시장 구경하며 상인들이랑 수다 떨고 공원이 있으면 공원 구경하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사진 찍고 돌아오신답니다. 박 선생님은 어릴 적 가난해서 소풍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게 평생 한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도시락 싸 들고 가는데 혼자 집에 남아있던 그 서러움을 잊을 수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먹고 매주 소풍을 가니 그 한이 다 풀렸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다음 주는 내 손가락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 하며 매주 설렌다고 하십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여행의 진짜 재미는 여행을 가기 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뭐 입고 갈까?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는 거 피곤해서 못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행은 멀리 가야 제맛이 아닙니다.
여행의 본질은 일상 탈출 그 자체에 있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이 인천 앞바다만 가도 부산 사시는 분이 경주 단풍길만 걸어도 같은 하늘, 같은 공기인데도 기분이 다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버스로 전철로 1시간 거리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낯선 곳이라는 겁니다. 집 근처에만 있으면 세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아는 사람만 만나고 아는 길만 다니고 아는 가게만 갑니다. 이러면 삶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가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간판도 새롭고 사람도 새롭고 공기도 다릅니다. 이게 재미죠.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숲길을 딱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는 도망가고 행복 호르몬이 몸을 채웁니다. 이건 공짜인데 안 누리면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행 다녀오면은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친구 만나서 나 지난주에 어디 다녀왔는데 거기가 얼마나 좋던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재미 아니겠습니까? 좋은 경험을 나누면 그 가치가 2배로 늘어나고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그 기억은 더 선명한 재미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만큼이나 인생을 춤추게 하는 게 또 있죠.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 평생 안 먹어본 음식이 얼마나 될까요?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먹던 게 편해서 항상 먹던 것만 찾게 되고 새로운 음식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나 매운 거 못 먹어. 나 생선 비린 거 싫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게 바로 먹는 재미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내 이빨로 고기 뜯고 맛있는 거 즐길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먹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가장 크다는데 임플란트 더 늘어나기 전에 세상에 맛있는 건 하나라도 더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먹는 타코야키, 라멘, 수제버거, 마카롱, 이름은 낯설어도 막상 먹어보면 입에 착 감기는 별미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75세 제 선생님은 중학생 손자를 따라 생전 처음으로 마라탕 집에 갔다가 신세계를 맛보셨대요. 손자가 가자고 하니 따라는 갔는데 영 마음이 없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입 드시다 보니 그 묘한 맛에 반해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최 선생님이 먼저 손자에게 오늘 마라탕 한 그릇 먹으러 가자 하신답니다. 손자와 데이트하는 재미에 마라탕이라는 확실한 인생 즐거움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새로운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난 됐어 하지 마시고 얼른 따라 나서세요. 살아생전에 내가 몰랐던 맛을 더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내 뇌를 젊게 하고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 중 가장 강력한 즐거움의 원천은 따로 있는 거 아시나요? 이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 늙어서 무슨 놈의 사랑이야라며 손사래부터 치시나요? 아니면 가슴 한편이 살짝 두근거리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분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유통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70세가 됐다고 심장이 멈추나요? 아니죠. 여전히 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고 예쁜 옷 입고 나가면 누군가 나를 여자로 남자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인생의 재미가 끝나는 거예요. 먼저 배우자가 계신 분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손잡아 보셨나요?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거고 지금 와서 무슨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니까 더 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그냥 의리로만 버티며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해드린 7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50년 동안 손잡는 게 뭐냐며 무뚝뚝하게 사셨던 분들인데 제가 억지로라도 손잡고 딱 10분만 산책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셔서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 손이 이렇게 작고 따뜻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손도 제대로 안 잡아봤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가구 보듯 하지 말고 다시 여자로 남자로 보세요. 오늘 저녁 쑥스러우면 TV에서 봤는데 손잡고 걸으면 치매 예방에 좋대라고 핑계라도 대세요. 그 작은 접촉 하나가 인생의 등불을 다시 켜줄 겁니다. 그럼 혼자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라는 생각은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불타오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처럼 서로 의지하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떠는 동반자를 찾는 재미죠. 70이 세이한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을 적적하게 사셨어요. 그러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한 남성분을 만났답니다. 73세 되신 분인데 같이 노래 연습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친해지셨대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남성분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셨대요. 50년 만에 받아본 데이트 신청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밤잠을 설치셨답니다. 지금 두 분은 결혼은 안 하셨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서로에게 의지도 되고 웃음도 생기고 삶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사랑은 나이가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건 20대나 70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꼭 결혼이나 연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이 차 마시고 산책하고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특별한 친구 하나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노년 인생의 가장 강력한 활력소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이것만으로도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지고 인생은 다시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건 편견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가장 뜨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나이라는 틀에 갇혀 재미를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더 벌 걸, 더 성공할 걸, 이런 후회가 아니라 바로 놀 걸, 더 재미있게 살 걸,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이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침대에 누워서 링거 맞으면서 나 90살까지 살았어 하는 것보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 70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잘 놀아 하는 게 훨씬 멋진 인생 아닐까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는 아이처럼 나 정말 원 없이 참 잘 놀다 간다. 이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마침표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소풍을 가장 즐겁게 즐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서도 더 젊고 재밌게 사는 법은 따로 있다. 70대에도 50대처럼 젊고 즐거운 노후 인생을 사는 법 5가지.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세포까지 젊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세포는 몇 살쯤 될까요? 나이 먹고 무슨 재미야? 그냥 사는 거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런데 말이죠. 마음이 즐거움을 잃는 순간 세포가 먼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 속에서 자주 웃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텔로미어, 즉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DNA의 끝부분이 더 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즐겁게 사는 사람은 세포도 천천히 늙는다는 이야기죠. 결국 즐겁게 산다는 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세포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피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인생 후반의 진짜 회춘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이 증명한 즐거움이 세포를 젊게 만드는 4가지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첫 번째 비밀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똑같지 뭐. 호기심 가져봤자 달라지는 게 있나?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늙는 건 어디일까요? 얼굴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바로 마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은 단순히 궁금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호기심은 뇌 속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뇌세포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제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호기심을 느낄 때 우리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해마가 바로 기억력과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호기심을 느끼는 순간 해마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뇌세포가 다시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요. 결국 호기심은 뇌를 깨우는 황금 스위치인 거죠. 제가 만난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젊어 보이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끝없이 궁금해하는 태도입니다. 이분들은 다 알았어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세요. 게다가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요즘 세상 왜 이래라고 불평하기보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재밌는 걸 찾으십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다고 절대 새로운 걸 포기하지 않으시죠. 뿐만 아니라 실패도 재미있어 하십니다. 잘 안 되면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겠네.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시죠. 제가 만나본 70대 중에 가장 젊어 보이셨던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아직 모르는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최근에 뭘 배우기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드론이에요. 드론, 하늘에 띄워서 동네 풍경을 찍으시는 겁니다. 처음엔 조종이 어려워서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지붕 위에 떨어뜨리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튜브로 공부하고 젊은 사람들 모임에도 용기 내서 참석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반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세월이 있지만 눈빛은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기심이라는 젊음의 불씨를 다시 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세요. TV 뉴스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나요? 메타버스가 뭐래? 바로 검색해 보는 겁니다. 산책하면서 길가의 꽃, 나무 이름 하나씩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이렇게 작은 호기심을 즉시 해결하는 습관이 쌓이면 뇌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다음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손주들이 듣는 음악,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젊은이들의 유행어, 이걸 비판하는 대신 왜 이게 좋다는 걸까 하고 궁금해 보는 겁니다. 세대 차이를 좁히는 동시에 호기심도 키우는 일석이조죠. 또 하나, 요즘은 현금보다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죠. 그러니 휴대폰 기능 중에 몰랐던 거 하나씩 배워보세요. 손자한테 물어보거나 유튜브 검색하면 금방 익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금한 걸 참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거 물어보면 우습게 보나? 그 생각이 바로 노화를 부르는 생각입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호기심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유지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지고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틈이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과의 대화도 풍부해집니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니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 호기심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를 생기 넘치게 만드는 마법의 힘입니다. 오늘은 뭘 알게 될까? 뭘 새로 경험할까 하는 설렘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젊음의 본질입니다. 주름이 없는 게 젊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설레는 게 진짜 젊음이에요. 그런데 호기심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호기심이 있어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 호기심을 어떻게 활용해야 진짜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밀, 어제와 다른 선택이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이 뭔가요? 글쎄 별 차이 없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뇌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이거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뇌 세포들이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반복적이어서 뇌가 지루해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자극이 오면 뇌는 즉시 깨어납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모든 신경을 집중하죠. 이때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되고 여러분은 다시 젊어지는 겁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5세 정 선생님이야말로 그걸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셨어요. TV에서 뇌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른손잡이는 가끔 왼손을 쓰면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실험에 들어가셨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왼손으로 수저를 드니까 국이 흘러내리고 이를 닦으려니까 잘 안 되고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서툴렀죠. 그런데 이 줄을 버티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뭘 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니까 집중력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두 가지는 꼭 왼손 미션을 즐기세요. 리모컨 누르기, 문 열기, 컵 들기. 처음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재밌어요. 오늘은 뭘 왼손으로 할까 고르는 것도 즐겁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화가 클 필요는 없어요. 세계 일주를 떠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바로 내일부터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건 산책 방향을 거꾸로 가보세요. 항상 오른쪽으로 도셨나요? 오늘은 왼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한 동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어? 하면서 마치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의 메뉴를 바꿔보세요. 평소 아침에 국과 밥만 드셨다면 오늘 아침은 토스트와 우유에 도전해 보세요. 늘 집에서만 드셨다면 오늘은 동네 식당에서 점심 한 끼 먹어보는 거예요. 시장 가서 평소에 사보지 않던 과일 하나 집어보세요. 이게 뭐 대수냐 싶으시죠? 그런데 이런 작은 선택이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에요. 세 번째는 집안 풍경을 바꿔보세요. 소파를 조금만 옮기거나 화분 위치를 바꿔보세요. 매일 보던 집인데 우리 집이 이렇게 넓어서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모험을 떠나보세요. 늘 같은 영상만 보셨나요? 건강 이야기만 보셨다면 여행 채널로, 뉴스만 보셨다면 역사 채널로 가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다가 이거 재밌네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보세요.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를 살아보시고요. 그러면 평범했던 일상이 작은 모험으로 바뀝니다. 그 모험들이 쌓이면 뇌가 깨어나고 삶이 다시 진짜 재밌어집니다. 결국 매일의 작은 변화가 70대를 50대처럼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뇌를 충분히 깨웠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10년 젊게 만드는 비밀로 가볼까요? 세 번째 비밀, 젊음은 혈관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험 하나 해볼까요? 아침에 거울 보고 내 얼굴 사진 한 장 찍고 친구 만나서 실컷 웃고 떠들고 오세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사진 한 장 찍어보세요. 아침 사진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날, 같은 얼굴인데 아침엔 무표정했는데 저녁엔 눈빛이 반짝이고 얼굴에 생기가 넘쳐 더 젊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마법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 얼굴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포옹을 하면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이게 사랑 호르몬,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속 세포까지 젊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필요할까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 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째,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1명.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1명의 진심 어린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배우자든 친구든 자녀든 형제자매든 이웃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어요. 잘난 척, 강한 척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내 마음을 조금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 이게 우리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안정감이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이게 젊음의 기반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는 느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삶을 즐겁게 만들어요. 둘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배꼽 잡고 웃은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나이 들면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혼자가 편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대화할 사람도 농담을 건넬 사람도 없으면 웃을 기회가 없어요. 웃음도 즐거움도 설렘도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하루는 평소처럼 건강교육 강의를 들려주고 다른 날은 그냥 웃긴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웃은 날 이들의 혈액 속 면역세포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어세포가 더 활발해졌고 그 활동을 조절하는 39개의 유전자가 실제로 활성화됐습니다. 단지 웃었을 뿐인데 세포가 젊어지고 면역이 깨어난 겁니다. 결국 웃음은 세포를 깨우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웃음은 공짜인데 효과는 비타민보다 강합니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생 최고의 보약이에요. 셋째, 가끔이라도 연락이 닿는 사람. 외로움을 평생 연구한 시카고 대학의 존 카치오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요. 잘 지내시죠? 오늘 뭐 드셨어요? 이런 짧은 메시지, 짧은 전화통화, 이것만으로도 마음에 체온이 1도 올라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옛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 만드는 분들 많으시죠? 사진 한 장, 재미있는 영상 하나만 올려도 미소가 퍼집니다. 그 짧은 소통이 바로 젊음의 불씨예요. 함께 웃고 가끔 농담 한마디 나누면 하루가 환해집니다.
그게 바로 연결의 힘이에요. 꼭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젊어지고 인생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되는 관계도 있어요. 하버드 연구팀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갈등이 많은 관계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나면 기분이 축 처지는 사람 있죠. 맨날 불평하고 비교하고 말끝마다 사람 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요. 그런 관계는 미련 없이 놓으세요. 그건 인연이 아니라 소모예요. 대신 만나면 웃음이 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쓰세요. 그게 진짜 젊음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70세 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나이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게 돼요. 의미 없는 관계는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죠. 그게 노년의 지혜예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게 살고 싶으시다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웃음이 있고 설렘이 있고 무엇보다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돌아와도 여전히 지쳐 보입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 여기에 과도한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비밀. 세상을 탓하느라 인생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어제도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답답해 하셨나요? 혹은 오늘 뉴스 보면서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내 세금이 아깝다 하면서 화내셨나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노한다고 정치인들이 내 말을 듣나요? 내가 답답해 한다고 드라마가 바뀌나요? 안 그렇죠? 전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건 딱 하나, 내 기분뿐입니다. 결국 나만 늙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텔레비전 속 세상, 인터넷 속 남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감정을 소모하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사실 이 단순한 구분 하나가 젊고 즐겁게 사는 경계선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 건강, 내 취미, 내 마음가짐, 내 인간관계, 내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은 내 노력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반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뭘까요? 드라마, 결말, 정치 상황, 남의 인생, 날씨, 과거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요. 뉴스 보면서 화내고 남이 올린 사진 보면서 부러워하고 과거 일 생각하면서 후회하죠. 그 사이 정작 내 인생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행한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에너지의 80%를 쓰고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에너지의 80%를 쓴다고 합니다. 이 80대 80의 법칙,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맞는 말이에요. 드라마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몰입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에
딱 1시간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해 보세요. 1시간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책 한 챕터 읽기, 산책하면서 안 가본 길 가보기, 재밌는 동영상 찾아서 단톡방에 올리기, 옛날 사진 정리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시간이 인생을 다시 재밌게 만드는 씨앗이에요. 뉴스도 현명하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뉴스만 보면서 정치인들이 왜 저래? 요즘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화내는 건 내 에너지 낭비예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뉴스 보고 나머지 시간은 내 삶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뉴스를 보고 화가 났다면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없어. 화내봤자 나만 손해야. 채널을 돌리세요. 건강이 걱정된다면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있어. 오늘부터 산책을 시작하자. 그러면서 바로 실천하세요. 이렇게 구분하는 습관만 들여도 삶이 훨씬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재밌으려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만 하면 재미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이 내 것이 되고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내 건강 챙기세요. 정치인들 욕할 시간에 내 취미 즐기세요. 그게 진짜 인생을 젊고 재밌게 사는 방법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롱샷으로 보면 희극이다. 맞아요. 우리 인생은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그 재미를 느끼며 사느냐 못 느끼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젊게 살고 계세요. 만약 아직 아니시라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 웃을 사람 1명, 이것만으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재밌고 더 유쾌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